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4일이고요. 긍정학원 291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생각, 남다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풋살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고 3년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풋살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 풋살 대회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10년 정도가 더 지난다면 지금 일본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10년 뒤 모습일 테니까 더 많은 발전과 더 많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아이들이 그 울산현대 축구 경기하는 거를 직관하러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축구팀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 축구가 이제 K1, K2, K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K2 리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연봉만 봐도 한 구단에 정말 많이, 적게 받는 팀들은 한 15억 정도 될 거고, 이제 많이 받는 팀들은 한 70억에서 80억, 더 많게는 한 100억까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한다 해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억 내외로 쓸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년에 100억씩을 쓴다고 해도 사실 크게 이렇게 이득이 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보면서 100억 정도라고 하면 K2 리그 한 구단을 운영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프로풋살팀 연봉을 주고 그 다음에 프로풋살팀 구단 운영비까지 해도 한 구단에 한 30억에서 40억 내외로 하면은 한 구단을 충분하게 운영을 하고도 그래도 이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100억 내외라고 하면은 그 금액으로 프로풋살 팀을 3팀으로 운영을 하게 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장을 짓는 것도 엄청 크게 막 이렇게 짓지는 않아도 그래도 땅 한 4, 5천 평 부지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이제 경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구단들이 기업 구단이든 시민 구단이든 이제 연봉을 받는 프로풋살 팀이 한 3팀에서 4팀 정도만 더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풋살의 발전은 어마무시하게 저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이 투자가 일본보다 더 앞지를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다른 시선, 남다른 관점인데, 물론 저는 풋살 업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풋살 업계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꾸 축구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축구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풋살에 오히려 눈을 돌려서 투자를 많이 하면은 훨씬 더 크고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 풋살이 지금은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하위권 쪽에 내려가 있지만, 그런 투자로 인해서 이란, 일본,
한국 거의 뭐 탑3 안에 들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무대를 밟으면서 정말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과 견줄 수 있는 정도로 가려면 결국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투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 K2 리그의 평균치입니다. K2 리그의 평균치고 K1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하위권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뭐 그런다라고 보면, 그런다라고 봤을 때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 그리고 유소년 아이들도 축구 선수로만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 선수와 풋살 선수 중에 진로를 두 가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를 하다가 풋살 선수를 해서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뭐 수당 조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풋살을 배워서 중고등 엘리트를 거쳐서 진짜 이 대학의 프로 무대를 밟아서 그런 인재들이 풋살로 데뷔를 해가지고 풋살 팀이 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나게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를 배운 친구들이 풋살을 하는 게 아니라 풋살을 배운 친구들이 풋살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축구와 풋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 축구의 뭔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 풋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 1000평 부지에 여기에 실내 구장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유소년 리그도 하고 그리고 풋살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풋살 대회도 하고 리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업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남다르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예견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까지 지금 가슴이 설레 적이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나의 바람들, 꿈들, 목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장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된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훈은 잘된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된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된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장원풋살 아카데미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열 번째, 장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장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12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김해시 풋살 연맹 최초로 유청소년 FK 실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땅 1000평 규모의 실내 구장을 짓고 그 안에 스포츠 매트를 깔아서 유소년 아이들을 수업도 하고 그리고 유소년 아이들 리그전도 하고 유소년 아이들 풋살 대회도 하는 그런 멋진 구장을 짓는 사람이 됐다. 15번째, 이렇게 남다른 생각, 남다른 관점, 엉뚱한 생각들이 결국은 남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남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이게 현실화가 되었을 때 정말로 이 풋살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장원풋살 아카데미가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